네, 윤동순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곱하기 투자론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실전 투자 중에서 곱하기 투자에 관계된 부분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곱하기 투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론적으로 저희가 그 투자하실 때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매 혹은 NPL, 공매 등 금매도 이에 해당되죠. 아무래도 이러한 투자 방법은 기존의 관행에 맞는 투자 방법입니다. 바로 기존 가격을 정해놓고요.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사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는 더하기 투자, 그 안에서만 행해지는 수익 방법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 투자론을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곱하기 투자론은요, 돈을 2배, 3배로 이렇게 더 내서 돈을 투자를 더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 투자 내용 금액은 똑같은데 수익이 곱하기로 난다는 투자 방법이 바로 이 곱하기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규제 완화에 따른 수익이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은요,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용 규제와 거래 규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도 다 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이러한 규제 사항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용 규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거래 규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른 수익 방법은요, 더하기 수익법이 아니라 수익이 곱하기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투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심리적인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투자 방법은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죠. 전국에 평택, 제주도, 혹은 강남 삼성역 인근 지역, 이러한 지역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현재 가격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투자를 하는 방법론이 있고요. 더불어서 정책 변화죠. 정책 변화에 따른 또 수익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설왕설래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제9차 경제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죠. 이러한 방안에 따른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처, 그린벨트나 혹은 향후 집가가 급격히 상승할 지역들, 예상되는 지역, 이러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곱하기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곱하기 투자는 기존 관행을 무시하는 심리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호, 교환 심리, 즉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10억이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이다. 그러고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인 저항선을 꿰뚫고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는 심리를 이용한 투자 방법이 보통 곱하기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곱하기 투자는 보통 우리가 수익률이 더하기 수익률보다 굉장히 2배, 3배 곱절나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있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심리 저항선을 돌파하다 보니까 새로운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린벨트 내 지역의 토지 가격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했었을 때 5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에 대해서는 각 개인별로 어떤 새롭게 가격에 대한 가격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제시론에 의해서 본인이 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자가 개인이 될 수 있고 일반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론을 탈피한 투자 방법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곱하기 투자는 새로운 방법, 즉 규제 완화인데요. 이러한 규제는 이용 규제일 수도 있고요. 거래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용 규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지목들, 혹은 이 지역에는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어디까지만의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그 이상의 상업시설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들. 아무래도 심리 저항선을 돌파하는 아무래도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키워드를 갖고 곱하기 투자를 했었을 때 매우 고수익이 납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목, 즉,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거죠. 지목은 각 토지가 가지는 원래의 목적이죠. 토지가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도로용지로만 사용해야 되고, 이 토지는 공원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의 주된 목적을 설정해서 28가지를 했는데요. 이런 28가지가 각각의 신분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이용 기자가 적은 부분은 아무래도 대지 잡종지 같은 경우 굉장히 상황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장 28개의 지목 중에서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지목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하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예 지목이라고 일컬어지는 매우 강한 규제의 지목들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부지 이런 부분은 노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주인들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주인이 있죠. 철도용지에 대한 주인이 있고 학교용지에 대한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에서 해방이 됐었을 때 굉장히 높은 신분 상승을 이룰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가치 상승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 바로 곱하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학교, 철도, 수도용지, 도로, 공원 어떻습니까? 보통 도시의 기반 시설들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도시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일반 가격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고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기반 시설들이 과거에 99년도에 헌법 불이치 판결로 인해서 사용되지 않는 공공 기반 시설, 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규제가 2020년에 풀려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었을 때 매우 강한 규제 완화를 풀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천, 하천, 국어, 유지. 그러니까 제방과 하천, 국어, 유지는요. 이러한 부분들 총 4가지 지목인데 바로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물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 토지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맹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목을 갖고는 맹지를 풀 수 있는 키워드인 지목들입니다. 보통 제방에 붙어있는 토지나 국어에 붙어있는 토지 혹은 유지에 붙어있는 토지들이 맹지인 경우에 이러한 맹지인 토지를 굉장히 도로를 접하게 만들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들었을 때 매우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맹지는요, 일반 부동산의 10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치질 않는데요. 이러한 10분의 1 가격도 채 되지 않는 부동산들을 경매나 일반 매매로 샀었을 경우에 주위에 비슷한 가격, 즉 개발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만들었을 때 매우 큰 수익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지인 부동산 인근 지역에 제방이나 하천, 국어, 유지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도로를 만들어서 맹지 탈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지인 토지 인근 지역에 국어, 유지, 제방, 하천 이런 것들이 붙어있을 경우에 개발 행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꼼꼼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규제, 즉 맹지가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었을 때 매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도 굉장히 규제가 강한 지목인데요. 종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용지 같은 경우는 맹지도 어느 정도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굉장히 큰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찰부지 다 보통 이렇게 종교용지 혹은 또 굉장히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기도원이나 교회용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맹지인데도 건축 허가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매로 매입을 해서 개인들이 종교용지로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타 지목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맹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유물과 관련된 상황들이 많습니다. 보물도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지역에는 국가문화재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사항들 상당히 있고요. 또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현상 변경 허가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또 득해야 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월 26일 날 문화재청장이 얼마 전에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하게 굉장히 문화재 구역 내에 좀 현상 변경 허가로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토지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또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있고요. 묘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묘지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묘지가 보통 우리가 연고가 있는 묘지와 무연고 묘지가 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 보물급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가능한 법률적 행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위 분야에 굉장히 규제가 많은 그러한 지목을 개발행위 했었을 때 굉장히 곱하기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그러한 방법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예지목, 즉 철도용지, 학교용지 등등 공원 도로에 있는 그런 용지에 대해서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 방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몰제라고 합니다. 2020년 7월 1일 날짜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일 날 실효가 됐고요. 2000년 7월 1일 기준에 이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는 2020년 7월 1일 최초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시장, 철도 등에 대해서 새롭게 이런 기반시설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기반시설에 한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이 올라가고 향후 풀렸을 때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 사례인데요. 작년 8월 25일 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감정가 20억인데 낙찰은 한 9억대에 낙찰이 됐는데요.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였던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지역이 지금 보통 지적도상 맹지이면서 이제 공원입니다. 도곡 공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의 공원 지역입니다. 바로 이렇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개발 행위가 굉장히 수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공원 지역,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풀렸을 경우에 보상, 즉 20억에 대한 보상을 받던가 아니면 풀었을 때 굉장히 개발 효과에서 이제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양쪽에 떡을 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공원 부지가 풀렸을 때의 수익과 또한 풀리지 않고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이 작년 한 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는 지금 그린벨트 완화와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해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조 변경, 바로 곱하기 투자에 대한 심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로 인해서 향후 부동산이 곱하기 투자 방법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투자, 심리를 이용한 투자들, 바로 곱하기 투자론의 기본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 변경과 그린벨트 완화, 농업진흥 지역의 일부 해제를 통한 심리를 이용해서 곱하기 투자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